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5번 유기와 학대의제. 자, 여기 보시면 유기와 학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고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2번 체크하시고요.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 의무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의 보호 의무도 인정된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보호 의무는 법률상 계약상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상규라든지 조리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지난 옛날 판례죠. 옛날 아예 판례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요거 한번 좀 가서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좀 깨끗하게 하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15번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드리자면은 여기서는 유기죄의 보호 의무는 자, 뭐하고 뭐만 된다? 자, 법률상하고 또는 또 뭐다? 계약상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뭐냐면은 뭐가 아니냐면은 뭐 사회상규라든지 뭐 아니면은 조리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닌 거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옛날 판례인데 76도에 그죠? 여기다 적어볼까? 예. 잠깐만. 76도에 3419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뭐 판례 번호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시갑자는 건데 어쨌든 뭐 이거는 대원칙이죠. 법률상 계약상만 유기죄에서 보호 의무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유기죄에 대해서 뭐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이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이 없죠. 그죠? 자,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정리 좀 해볼까? 유기죄 정리. 자, 이거 요렇게 좀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그죠? 자, 유기죄 좀 정리 좀 해볼게. 자, 먼저 미수를 처벌하나 이거? 여기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자, 요거 미수 처벌하나? 미수 처벌이 없죠? 미수 처벌은 X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상습범 가중 처벌 있나요 이거? 없죠? 그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요. 예, 이렇게 X 이렇게 해놓고.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2020년도 수사경과 시험에 나왔어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언제 나왔다고? 자, 수사경과 시험 2020년 그죠? 수사경과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수사경과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또 유기죄의 보호법익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호법익 같은 경우에는 피유기자의 자, 뭐하고 뭐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다. 자,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죠?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헌범. 예전에 추상적 위헌범 다 기억나시나요? 유비가 뭐 현방 공방하다가 낙동 업무 뭐 기억나시나요 그거? 어쨌든 추상적 위헌범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뭐 요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좀 요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되셨나? 예. 추상적 위헌범인 거 좀 알아두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집중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거기 일단 유기죄에서 말하는 보호 의무라는 것은 법률상 계약상만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유기죄에서 말하는 보호 의무라는 것은 법률상 계약상만 말하고 사회상규라든지 그죠? 사회상규라든지 조리라든지 관습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판례 번호인데 76도에 3419 그죠?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기죄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볼 건데, 자, 깨끗이 하고, 자, 아래 보시면은, 일단,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이 없습니다. 그쵸? 위헌범위, 추상적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 자체가 벌써, 행위가 벌써 그 기수에 잃어버리는 거죠? 미수를 논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상습범 가중처벌도 없습니다. 요거 2020년도 수사경과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보호법익 같은 경우에는 피유기자의 뭐하고 뭐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위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죠? 보호의무라는 것은 법률상하고 계약상만 말하는 것이지, 그죠? 사회상규라든지 뭐 조리라든지 관습이라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갑이 자신의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 을이 실신하자 을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라도 갑에게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것도 옛날 판례인데 강간범이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자가 실신을 했거든요. 뻗어갖고 있는데 그 되게 추운 어떤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 막사 같은 곳이었는데 무슨 뭐 비닐하우스인가 뭐 그랬는데 그 피해자가 실신해서 그냥 자빠져 있는데 거기 팬티도 입히지 않고 그냥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을 놔두고 강간범이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피해자를 갖다가 그 유기한 거 아니냐, 강간치상을 범하고 피해자를 유기한 거 아니냐 해갖고 유기죄도 거기서 공소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대법원에서 그쵸? 이 경우에 이미 강간치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로 인해서 전부 다 범죄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구태여 따로 그죠? 따로 무슨 보호 의무가 생겨갖고 유기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은 강간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요런 쪼잔한 그죠? 워낙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기죄 같은 것은 따로 묻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평가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강간치상으로 해갖고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이 사건에서 구호조치, 그러니까 강간의 그 피해자를 갖다가 구호조치하지 않고 떠난 그 경우를 유기죄를 따로 묻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 이유는 뭐다? 이미 강간치상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범죄를 이미 저질러갖고 거기서 전부 다 위험 발생에 대한 모든 것을 죄책을 갖다가 다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포괄해서 하나의 큰 일죄로 봤지 따로 무슨 뭐 구호조치 안 한 거에 대한 유기죄를 따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2024년 해경 승진에도 나왔고 일반 경찰 승진에도 나왔습니다. 23년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요 판례 꼭 좀 알아두십시오. 강간치상 범행자가 피해자를 그냥 구호조치하지 않고 실신했을 때 내버려 두고 간 거에 따로 유기죄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3번에 보면 유기죄의 경우 행위자가 요한다. 뭐를? 부조자. 도움을 요한다는 거야. 요 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끊고 이에 기한 부조의 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그렇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뭐 어떤 거? 그러한 사실. 요 부조자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다는 이 존재를 갖다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해서 그러한 의무를 해태한다는 거. 해태한다는 건 뭐냐면은 게을리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태한 거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지 바로 유기죄를 물을 수가 있겠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보겠습니다. 학대죄는 자,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 학대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범은 아니야.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서 지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2021년도에 해양경찰 간부후보생하고 경찰 시험에 나온 바가 있죠. 경찰 승진 시험 문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학대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기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빨가벗겨 갖고 뭐 저 길거리에다가 내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주는 거 있잖아요. 차별 대우하는 거. 자, 이런 경우 전부 다 학대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좀 뭐라 그래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교사가 물론 뭐 세부 법에는 다른 법으로 의율할 수 있겠지만은 학대죄 같은 경우 보면 그 학교 선생님이 그 배우는 학생에게 뭐 뺨때기를 후리갈겨 갖고 뭐 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막 계속 지속적으로 너는 모지라는 애야, 대가리가 어디 나쁜 놈이야, 병신이다 하면서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차별 대우 처벌 받습니다. 근데 몰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좀 자질이 덜 된 선생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그 학생들에게 막 후들겨 패고 막 뭐라 그러죠? 뭐 쌍욕도 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차별 대우, 야 얘는 똑똑한데 너는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못하죠, 그죠? 예. 어쨌든 학대죄라는 거, 그죠? 알아두셨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즉시범이라는 말 나오니까 쫄아갖고 막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고민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즉시범 맞습니다.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제가 요약 정리 좀 해드릴까요? 여기다가, 그쵸?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4번 해놓고, 그래서 잠깐만, 학대죄죠. 학대죄는 땡땡 이렇게 해놓고 나서 즉시범 또는 뭐라고? 상태범이다. 그래서 지난 판례가 얘기했는데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 거야. 84도에 2922 옛날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알아는 두셔. 요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어. 그래서 즉시범, 상태범, 뭐 여러분들 뭐 고민하실 건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즉시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완결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즉시범이라고 그러고, 상태범이라는 것은 행위는 일시적이나 그 불법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즉시범 또는 상태범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제 5번만 보면 되나요? 이제 5번. 자, 5번 봅시다. 갑이 미성년자인 아들 을을 양육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을에게 제대로 세탁을 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갑이 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와 애정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그죠? 뭐 예를 들면 또 뭐라 그래야 돼? 초등학교 한 2, 3학년 이런 애들 있잖아. 1, 2학년, 2, 3학년 이런 애들. 어떤 애들 보면은 막 몸에서 냄새 막 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그 간수를 제대로 그 자녀에 대한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죠.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죠? 예, 방임행위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하죠. 그런 거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 나와있죠? 세탁하지 않아서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이런 거. 아무리 최소한의 보호하고 애정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 방임행위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유기죄로. 예. 유기죄 또는 학대죄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겠죠.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해볼까요?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